안녕하십니까. 달사람닷컴 브레이킹 뉴스 인 US 박선아입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미국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장에 지난달 발간된 무역 장벽 보고서와 이번에 발표된 상호 관세율이 적힌 이 차트를 들어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Make America W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표어도 등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에 따른 무역 자유화 속에서 미국의 철강 노동자, 농민 등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 50년 이상 착취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동안 대부분이 우리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줄이고 부채를 갚을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충격적인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결국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보다 수입하는 제품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요인은 4가지라고 합니다. 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 증가,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의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급증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급망 변화와 아시아 국가로의 수입 전환. 미국 기업들은 2018-2019년까지 지속된 대중국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특히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가 1235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큰 적자를 안긴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소비자 및 기업의 강한 수입 수요. 2024년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의약품, 의류 등의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들 제품을 대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 2024년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미국 내 제조업의 회복 지연. 미국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망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미국 내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부품 및 완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등의 주요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무역 적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이라고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무역 전쟁을 선포한 와중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 적자가 감소가 되고 미국에 많은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사실 비슷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일단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내다보는데요. 첫 번째, 수입품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 세수가 줄고 재정 적자가 커지니 국채 발행이 늘어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의 고금리는 달러 강세를 뜻합니다. 이 고금리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 1기 때를 살펴보면 중국 관세를 올리고 법인세도 대폭 감면했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에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재임 기간 전체를 보면요. 오히려 금리도 달러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 이 물건을 파는 수입 회사에서는 판매가를 갑자기 올리면 제품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대신 회사가 관세에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2년 차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가 이어졌지만 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4%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호소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6.5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높은 상호관세의 경우도 트럼프가 4월 8일로 시행일을 미룬 것은 협상 카드를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인데요. 즉 최대치를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는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 경우에도요.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을 실행했는데요.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도 연장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럴 경우 10년 동안 4조 6천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텐데요. 가뜩이나 재정 적자 1조 8,330억 달러인데 세수가 줄어든다면 결국 빚을 더 내는 국채 발행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미국채 금리가 치솟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에도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법을 바꾸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이것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정책이 어느 정도 실행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있었던 그 정책의 결과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충격적인 상호 관세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뭐 달걀 대란에 이어서 휴지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사재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교적인 변수, 경제적인 변수, 또 정치적인 변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달사람닷컴 브레이킹 뉴스 인 US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의견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